제가 새 아파트 위주로 찍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양과 의왕이 엄청난 이 호재 지역 중에 하나예요. 평촌 자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22년식 2737세대예요. 남부로 가면 GTX-C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C 노선이 너무 좋은 게요. C 노선 중에서 가면요. 네, 저는 임장의 여왕 앨리스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어릴지만 보인다 이 책을 냈는데요. 부동산 투자한 지 10년 됐어요. 근데 이제 임장의 여왕이라는 그 별명이 왜 붙었냐면, 제가 일주일에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임장을 가고 있는데, 그 임장을 정말 새벽같이, 전날부터 지도를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지도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들고 다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직접 지도를 만들어서, 이런 임장가 가고픈 지역을 사전에 미리 지도를 만들어서 속속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는 지역을 좀 넓혀가다 보니까 이제 임장의 여왕이라고 되게 유명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10년 투자한 이제 지역 분석가, 전국 지역 분석가입니다. 남부 좋죠. 그럼 남부로 가면 GTX-C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GTX-C로 가면 GTX-C가 동두천,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왕십리, 삼성, 블라블라 그 밑에 인덕원, 과천, 인덕원에서 금정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금정에서 이제 상록수가 이제 차량 철도 기지가 들어가고 이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까지 이제 연장될 예정인데 이 지역들 C 노선이 너무 좋은 게요. 이 C 노선이 다 막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C 노선 중에서 일단은 금정역을 가면요. 이 금정역이 그 3번 신도시가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 3번 신도시의 금정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수원에서 평택까지 내려가니까 서울로도 올라가고 밑에 일자리도 갈 수 있으니까 이 금정역의 호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금정역 앞에 가면 좀 열악한 환경이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이 힐스테이트 금정역 주상복합 아파트가 22년 3월 때 들어왔는데, 사실 얘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하천에 막 냄새나고 이 밑으로 전부 다 공장이었고 뭐 이랬는데, 얘가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AK가 들어오고 밑에 메가 영화관 들어오고 쇼핑이 딱 들어오고 나서 하천 개발을 싹 하고 나니까 주변이 너무 환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다 지산으로 바뀌어서 SK V1 1차, 2차, 3차 막 뭐 무슨 대시양이었고 막 밑에 막 스벅 들어오고 막 투썸 들어오고 막 이런 게 들어오면서 동네가 환해지면서 와 깜짝 놀라는 거 천지개벽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 1호선과 4호선이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지상철이라 뭐 동쪽과 서쪽이 완전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왠지 이제 후진돼서 좀 좋은 데로 이제 됐어. 그럼 이제 길을 건너와 이 동네 금정역 앞에는 다 이제 술상권이었어요. 술상권이고 이제 그나마 레미안 하이어스가 2600세대가 탁 서 있으면서 나 혼자 그냥 잘났어. 이러고 유지했는데 이 하이어스와 금정역 그 중간 완충지대 얘가 지금 엉망이었거든요. 이제 시장도 있고 막 술집이고 되게 오래된 상가고 그랬는데 여기가 싹 다 지금 개발해요. 역세권 개발을 해요. 그래서 뭐 1지구, 2지구, 3지구 해가지고 벌써 시공사 선정하고 뭐 이제 재개발 추진한다고 지금 이제 난리 났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빌라들이 지금 한 3억대 정도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이 3억대 나와 있는 빌라들이 좀 프리미엄이 좀 한 1억 2, 3억 붙은 것들이라 돈이 좀 들어가지만 그래도 바로 여기에 천지개벽하면 저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이제 니네 우리가 훨씬 좋아. 우리가 훨씬 평지 대단지에 우리가 다 합쳐지면 정말 새로운 택지지구가 될 거니까. 그리고 GTX 들어오면 1호선도 이용하고 4호선도 이용하고 GTX도 이용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데들이 지금 천지개벽 할 건데 요런 아이들도 되게 좋고요. 요 블럭 하나 길 하나 딱 건너가면 나리나리 개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나리 주공 13단지가 리모델링을 해요. 근데 얘가 포스코 현대에서 들어오는데 얘가 1778세대인데요. 2001세대나 늘어나요. 리모델링이 이렇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면 일반 분양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걸 가지고 건축비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 사업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일반 분양은 마음대로 오피스도 일반 분양가는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 이 조합원의 부담이 점점점 커지니까 분담금이 처음에는 뭐 1억이라 그랬다가 3억이라 했다가 5억이라 했다가 이러니까 우리가 돈이 어딨노? 못 내. 이러고 낮아빠진단 말이죠. 근데 이 나리나리 개나리는 별동 짓는 것도 되게 많아요. 별동을 많이 지어서 일반 분양을 많이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이제 11평이라 얘네들도 물론 이 안에서도 뭐 우리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재건축하자 이런 또 반대파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순탄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코와 현대에서 건축심의 이제 중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원래는 20평이 5억까지 갔던 아이가 지금 2억 9천으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2억 1천. 그럼 얼마? 8천. 8천 갭인데 만약에 정말 얘가 잘 된다면 내가 20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사서 구조도 보시면 2베이가 3베이가 되고 3베이가 4베이가 되고 물론 2베이가 앞뒤로 붙여서 동굴이 되는 뭐 구조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20평을 이 8천만 원 갭으로 물론 분담금이 한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의 가격으로 24평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매매 대금이 내가 이 아파트 지금 4억이나 한 4억 5천 주고 사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레미안 하이어스 25평이 지금 7억이 넘는데 안전마진이 얼마야? 네, 지금은 이 레미안 하이어스가 떨어져서 이 정도죠. 그러면 상승이 되면 충분히 더 그리고 레미안 하이어스 10년 얘는 이제 최고 신축이 되면 이제 그때 되면 GTS까지 들어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이 제일 싸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입지가 이런 호재가 있는 이런 테마가 있는 위주로 제가 신축이 될 아이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인덕원 추천을 드리는데요. 인덕원 역에 GTX 이제 C가 들어와요. 근데 인덕원은 우리가 안양의 삼성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호선이 있는데 여기에 월곡 판교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인덕원 동탄선도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 GTX까지 들어오면 완전히 4개의 노선이 빵빵한 4개의 노선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인덕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봤더니 이제 새 아파트들이 있고 좀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 인덕원에 이제 꼭 저는 이 인덕원 역에 있는 아파트만 GTX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정거장 타고 가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내가 내 집 앞에 여기 있어. 그걸 타고 한정거장만 가면 GTX 탈 수 있어. 한정거장만 타면 월판선을 탈 수 있어. 저는 이것도 호재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집 앞에 나가서 아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운파지 운전료 얘기했듯이 바로 집 앞에 나가서 버스 한 번만 타고 바로 여기에 갈 수 있어. 이것도 호재 지역인 게 예전에는 그걸 타고 가도 멀었는데 이제는 이걸 타고 가면 10분 20분 안에 삼성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저는 이건 호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그 역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한정거장, 두정거장 여기도 다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월판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월판선이 이 인덕원역에 만나서 여기저기 환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안양과 의왕이 엄청난 이 호재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눌러져 있는 게 안양에 공급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지금 눌러져 있어서 이 공급이 왜 많냐? 이거 막 입주가 있어서 입주장. 이 평촌 자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비산동에 있는 아이인데요. 22년식 2737세대예요. 근데 얘가 월판선에서 조금 거리는 있긴 한데요. 가서 보면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이 대단지에. 그런데 이게 얘가 17평, 새 아파트 17평짜리인데요. 3억 5천에 전세가 2억 9천이에요. 새 아파트인데 아니 17평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아파트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하시는 게 1인 가구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 17평이면 충분히 투룸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 아파트면 사람들이 새 아파트 살아보고 싶은데 새 아파트는 막 10억 넘어가니까 30평대는 나 그럼 좀 다운사이징해서 나 여기 좀 살래. 그래서 요즘 작은 평수가 인기 되게 많은 게 서울 잠실 2cm만 해도 13억 막 올림픽 파크포레도 12억 거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신축은 작은 것도 괜찮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왕에 가면 의왕에 뭐 내손 라나 내손 다구역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도 소형 평수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10%의 계약금만 가지고 내가 26년 25년에 입주할 아파트를
사두고 네. 예, 나중에 뭐 잔금은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상황에 맞춰서 이런 신혼부부나 내가 1인 가구 내지는 뭐 나 뭐 새 아파트 좀 살아보고 싶은데 괜찮아 작은 거 이런 분들은 이런 인도가노드 역세권을 받을 수 있는 의왕시에 있는 새 아파트들도 충분히 소액으로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것도 관심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동굴에서 마늘만 먹고 한 땀 한 땀 제가 그린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런 자료를 어디 가서 만나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도 드리고 예, 자료 갖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추천을 직접 해드리니까 예, 강의를 듣고 예, OTP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밑에 댓글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예,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오프라인이면 만나서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듣고 나면 궁금한 것도 있고 아 정말 이거 사도 되나 이런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예,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강만 하시면 됩니다. GTS ABC 노선을 다 다뤄요. 다 다루는데 이제 그 GTX ABC 노선 보면 서울 중심이 있습니다. 뭐 삼성역, 예, 뭐 이런 청량리, 뭐 이런 비싼 동네는 솔직히 다뤄봐야 조금 의미가 없어서 서울 완전 가장 중심에 있는 이런 비싼 데들 좀 빼고요. 은평구는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은평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일기신도시 외곽 이렇게 모든 ABC 노선에 있는 아파트를 다 다루는데 너무 비싸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제가 좀 뺐고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요런 집 것들만 좀 모아가지고 엑기스만 뽑아서 강의합니다. 제가 새 아파트 위주로 찍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내지는 지금 내가 내 집을 팔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내지는 내가 소액으로 조금 돈 되는 적에 묻어두겠다는 다주택자이신 분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의 인생을 바꾸는 힘은 돈이 아니라 꾸준히 기른 투자 근력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10년 동안 어떻게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 지도를 만들어서 임장을 가는지 어떻게 꾸준하게 이렇게 지역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 노하우, 10년의 노하우를 알려드렸어요. 모든 게 꾸준하게 하는 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습관화시키는지 그 다음에 그 습관에 관련돼서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투자처를 차고 어떻게 사고 팔고 어떻게 돈 되는 걸 찾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솔직히 이 책 한 권이면 여러분들이 근데 이 책을 읽으시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책을 읽으시면 저를 너무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이전장에서 어느 지역보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서울 아파트다 보니까 나 좀 서울 아파트 좀 갖고 싶은데 난 안 사고 뭐 했노 후회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내가 다음 장에는 꼭 서울 사야지 이런 학습이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랬던 서울이 이제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가을부터 이제 하락을 맞이하면서 22년, 23년 살짝 뭐 올랐다 떨어졌다 했지만 뭐 20, 30% 이상 떨어진 지역들이 이제 있다 보니 전국이 20, 30% 떨어졌는데 아니 그러면 어디가 제일 싸? 서울이 제일 싸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을 사고 싶은 그동안 못 샀던 분들 이제 내가 사리라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서울을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선뜻 사러 가려 하지만 서울 25개구예요. 선뜻 내가 여지껏 공부가 뭐 된 것도 아닌데 저도 25개구를 한번 돌려면 너무 힘든데 선뜻 모르니까 어디 사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인 건 나도 알겠다. 그럼 어디 사야 돼? 그래서 제가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쫙 급수를 나눠서 그 안에서 투자금별로 예, 그러니까 뭐 공급 물량은 당연히 분석해드리고 투자금별로 그다음에 입지별로 호재별로 이런 여러 가지를 완벽하게 샅샅이 분석해서 이 아파트 좋습니다. 이 아파트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 핫핑크를 날려드리는 강의입니다. 투자의 선택은 책임은 본인의 몫이고 저는 아파트를 추천해드리는 거고요. 예. 그 추천해드린 이유를 말씀드리죠. 내가 뭘 사려고 한다면 이걸 왜 사야 되는지 남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사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남이 좋다더라 누가 좋다더라 이렇게 찍어준 아파트 사시면 망하시니까 내가 이 아파트 왜 사도 되는지 그런 아파트를 사놓으면 세상 든든한데 그게 서울 아파트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서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이제 이론 강의는 4주 강의를 하고요. 4주 강의에서 1주차에는 이제 서울의 가장, 강남, 서초, 송파 1주차에 하고요.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적어도 뭐 한 10억 이상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면, 이 지역을 모르면 우리가 부동산을 논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서울, 강남이 가야 다른 데도 가는 거고, 서울, 강남이 왜 좋은지, 얼마나 가는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어디 가고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여기 서울 공부하고 이제 마포 갔다 오면 아 마포 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 투자금 없는데 왜 강남부터 하세요? 기죽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1주차에 이렇게 서울의 가장 1급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1급지 그래서 1급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수업에서는 그래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발을 얹어볼 수 있는 마포구, 성동구, 이렇게 이제 은평구까지 이렇게 해드리고요. 요 정도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내가 영끌 아니면 내 집을 팔아서 갈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돼요. 한 4억, 5억 정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 가면 이제 조금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1급지에서 조금 외곽, 2급지 조금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강동구. 근데 외곽이지만 너무너무 강자, 너무너무 좋은 강동구. 그 다음에 이 노원구, 관악구 이런 아이들이 조금 서러움을 받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앞으로 엄청 좋아질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정말 조금 작은 돈. 잘하면 한 2억, 1억 갖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역이 뭐냐면 강남 말고 새로운 강남이 될 아이들. 그래서 영등포구와 동작구. 여기는 영등포구에 뭐가 있어요? 여의도가 있죠. 그리고 바로 건너도 용산이 있지만 동작구에는 노량진과 흑석의 뉴타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머지않아 뭐 강남만큼 강하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4주차로 알차게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서울을 제대로 샅샅이 알아보자. 4주차 구성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5주차는 이제 1, 2, 3, 4주차 듣고 나면 너무 살 게 많는 거야.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어떡하나. 막 그래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이제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잖아. 저를 만나고 싶겠지만 랜선으로 저를 만나서 제가 5주차에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알차게 4주 이론 수업 하고요. 5주차는 줌으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줌으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녹화본을 올려놓으면 기간 안에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주차는 어떻게 보면 뭐 라이브 방송이 되겠네요. 줌으로. 라이브로 줌으로 만나 뵙게 될 것 같아요. 맛배기로 보여드리자면 이제 서울을 제가 왜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면 이제 공급이 너무 없고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유일한 공급책은 정비사업인데 도심에 체계별 재건축 아니면 뭘로 들어와? 못 들어오잖아요. 빈 땅이 어디 있어요? 다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공사하고 지금 조합하고 계속 칼자를 누가 졌냐 갈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 칼자를 누가 졌을까요? 시공사가 졌죠. 조합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공사에서 이 공사비 인상을 언제 하냐? 2주가 다 나가고 나서 합니다. 2주가 나가고 나서 공사비 인상하면 어떻게 뭐 우리는 계속 다 밖에서 살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조합장이 으쌰으쌰해서 그냥 하자. 우리만 이런 게 아니지 않냐. 이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칼자루는 이제 건설사가 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대안이 없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지금 아니라고 해. 지금 뭐 공사비 오르고 이자비 오르고 뭐 그러니까 재개발 사지 말고 그럼 그냥 기축 아파트 새 아파트가 더 싸. 새 아파트 사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는 안 오르고 있나? 새 아파트도 오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서야 막 불 붙었어요. 뭐가? 재건축 재개발이 불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동안 10억, 예를 들어 부가형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피가 10억 이상 붙었던 아이들이었어요. 마포 북쪽에 강북이 대장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피가 5억까지 떨어졌죠. 50% 반토막 났죠. 근데 이제 7억, 피가 7억으로 다시 올랐어요. 웃돈 막 5억 넘어 거래됐다고 막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지금 막 이렇게 피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뭐 잠실 같은 경우, 뭐 대치동 같은 경우 벌써 전고점을 뚫었다거든요. 뚫었기 때문에 이 하반기 신규 로또 분양이 지금 쏟아집니다. 그럼 이거 분양받으면 되지? 그러나 일반 분양이 많다 적다? 10%도 안 된다. 이 나오는 단지에 10%도 안 되기 때문에 선당 후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4년 서울을 속속들이 제대로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 주차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안에서 로또 20억 분상제, 우리 레면 원펜타스 지금 20억, 23억에 분양하죠? 23억에 분양하는데 원밸리가 43억이니까 당첨되면 20억 버는 거고 전세가 23억에 분양가인데 전세가 20억이에요. 그럼 3억 갭 투자가 가능하죠. 그러면 3년 뒤 입주할 때 돈이 어딨어요? 그럼 대출 받으면 되지. 그때는 43억이 돼 있을 텐데 43억에서 20억 대출 나오죠? 그랬더니 그런가요? 얘기하시는데 이런 걸 왜 분상제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가지고 왜 특정 몇몇에게 로또 20억이라는 인생 한 방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서 보면 너무나 갖고 싶게 만드는 거죠. 원밸리 가면 너무 좋죠. 반디클 가면 막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반디클. 이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안에 아이스링크가 들어오고 무슨 빙상제고 식물원도 들어오고 이러니 서울에 다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냥 끝자락이라도 잡아보자. 한 동짜리라도 사보자. 위치가 중요하다. 물건은 중요하지 않다. 이 안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 한동이든 리모델링이든 구축이든 뭐든 다 필요 없다. 이 반포 안에 잠원동 안에 작은 거라도 하나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 뭐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신반포 27층 화랑 아파트가 있어요. 소규모 재건축을 합니다. 156가구 모집하는데 210가구 일반 분양해요. 210가구로 늘어나니까 일반 분양은 50세대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어때요? 가서 사면 되지. 그래서 17평이 15억 3천, 전세가 3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한강이 그림같이 보이는 이렇게 뚜뚜뚜뚜뚜 걸어나가면 바로 한강공원이에요. 한강. 이렇게 그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아파트를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뭐 두 동이면 어떻고 한 동이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이런 제가 서울에서 1급지를 12억 갖고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고요. 경매 나온 것도 추천해드려요. 여기 소규모 재건축 한신타운이 경매 나온 것도 추천해드리고요. 방배동 가면 천지가 개벽하죠. 청지가 개박하는데 여기에 가면 이제 방배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 남은 정비 사업인데 이 마지막 남은 정비 사업에 이제 초투 한 8억 정도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신 쪽으로 방배 아트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변이 싹 다 방배 밑으로 여기 방배 3일 재건축, 그 다음에 동화 신동화 재건축. 완전 좀 있으면 이제 이주하고 철거 끝났기 때문에 분양 예정이에요. 방배 그랑자이가 입주를 해가지고 돈 버는 거 봤잖아요. 여기 지금 30억인데 방배 아트자이가 18년식인데 지금 22억. 전세 13억. 그러면 9억 갖고 할 수 있네? 초중고 너무 좋고? 너 이런 것들을 제가 줄줄이 다 찍어드리는 거죠. 이제 내려가면서 서초구, 송파구 줄줄이 내려가면서. 근데 송파구 가면 솔직히 송파구에는 잠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송파구는 뭐 끝에 거여마천 있어요. 거여마천 가면 초등학교 4억 갖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이렇게 금액이 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포, 성동 가면 또 더 싼 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미친 듯이 지역 분석을 하고 투자금별로 아파트를 찍어드립니다. 거여마천 들어가면요. 이제 여기 거여마천에 위례 트램이 들어오죠. 물론 트램이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으나 위례 분들은 트램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자, 그런데 이 5호선 마천역이 끝인데 끝이 아닌 게 된 거죠. 이제 트램으로 연결되니까. 근데 마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있는데 이 2구역과 5구역은 신통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기에는 지금 조금 이제 부담이 있고요. 4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은데 4구역 속도가 겁나 빨라서 관리 처분이 나버렸어요. 얼마 전에 났는데 여기가 송파기 때문에 송파는 투기가열지구이기 때문에 투기가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을 인가하면 조합원 양도 금지고요. 재개발해서 관리처분 나게 되면 조합원 양도 금지입니다. 얘는 재개발이라 관리처분이 났기 때문에 조합원 양도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하신 분들 내지는 뭐 전세대 전원 해외로 간다든지 전세대 전원 뭐 지방으로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빼고는 이제 양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뭐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손댈 수 있는 건 마천 1구역이나 마천 3구역. 근데 마천 1구역 같은 경우도 얘가 해제가 됐다가 다시 재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라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2,400세대 대단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요. 마천 3구역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근데 얘도 2,350세대가 들어오니까 대박이죠. 얘네 합치면 거의 얘네 막 거여 마천만 15,000세대가 들어와요. 그런데 얘네가 잘 찾아보면 이제 빌라인데 조금 적은 이런 금액이 적게 들어간 빌라가 이제 사면 투자금 한 4억 정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가서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는 실제로 매물을 가지고 분석도 해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내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내 집을
팔고 좋은 걸로 좀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내 집이 지금 안 팔린단 말이에요. 안 팔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팔리면 팔지 마라. 다주택자 하면 안 되겠냐. 이주택자 해라, 이주택자. 그래야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니까. 그러면 내 집을 전세를 주든 좀 대출을 받아서 뭐 월세를 주든 그래서 내가 조금 딴 데로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를 더 사라.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자체가 조금 가볍잖아요. 뭐 20억, 30억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5억, 6억 이렇게 금액이 가벼우니까 취득세 부담도 적고 보유세 부담도 적으니까 차라리 이런 거를 다주택자도 이런 걸 사면은 내가 12%를 내더라도 내가 많이 오른다는 보장만 있으면 10% 내도 됩니다. 10% 왜 안 내냐면 내가 지금 이거 취득세 1억을 내고 이거 과연 안 오르면 어떡하지? 확신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이랑 갈아타게 하실 분들, 다주택자 분들도 충분히 내 집이 지금 안 팔린다. 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셔서 사실 사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이 돈으로 이걸 살 수 있다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다 보면 야, 이 돈 갖고 이걸 살 수 있다고? 야, 이 돈 갖고 그러면 나 이 돈 만들 수 있는데? 나 이 돈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당연히 4주 수업 중에 제가 서울 25개구 중에서 거의 10몇 개, 40몇, 16개구를 해드리잖아요. 15개 구라면 거의 좀 시원찮은 거 빼고는 다 해드리고 가장 비싼 거 빼고는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다 보면 사고 싶은 지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내 투자금에 맞는 지역을 골라서 야, 내가 그럼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어떤 마음에 이런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불을 지피려는 게 위해서는 꼭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작은 7월 12일 날, 7월 12일 금요일 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본부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아마 이제 시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청은 여기 밑에 설명에 이제 댓글에 그거 이제 누르시면 거기 와서 고려동공부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4주 강의 들으시고 5주차에 라이브로 줌으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극초기 단계를 하면 어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극초기 단계 정말 이런 거 얘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데 너무 극초기 단계도 있지만 예, 뭐 금액을 줄이려면 극초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딱 정확해요. 피가 많이 붙었으면 그만큼 안전한 거고 그럼 어그러질 일이 없다. 피가 점점 내려갈수록 안 붙었다. 그럼 초기인 거고 위험하다. 어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돈이 그 단계별로 그 피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안 해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많으면 뭐 관리처분 난 거 이제 곧 철거한 거 사면 되죠. 그러나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미 다 올랐죠. 그래서 확실히 될 것들 뭐 똘똘한 것들 그리고 중간에 손바꿈이 내가 팔려고 내놔도 팔릴 수 있는 물건들 내가 끝까지 10년 안 가져가더라도 내가 갖고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팔 수 있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굴곡이 되게 심해요. 막 갑자기 막 깡깡 얼었다가 아무도 안 쳐다봤다가 갑자기 막 오른다 그러니까 또 막 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살까 말까 이랬던 분들이 지금 막 또 현장으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이제 제가 요즘 매주 임장을 서울을 다니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우리가 총선 하기 그쯤 해서 5월 딱 총선 끝나고 나서 5월부터 7월 정도 한 2달 정도까지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부동산에서 뭐 한 달 뭐 일주일 전에 오죠. 뭐 2주 전에 오죠. 뭐 한 달 전에만 왔어도 아무도 안 사려고 했는데 지금 막 다 왔다 갔다. 뭐 벌써 올랐다. 이런 얘기를 가는 데마다 듣고 제가 조금 빨리 가는 지역은 뭐 아직은 오지 않은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지역도 온기가 전해지는 이런 분위기를 제가 2017년도에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이 제가 느껴지는 게 가는 데마다 다 물건이 없다. 물건이 올랐다. 그리고 막 한 달 전에만 오시지 뭐 벌써 한 1, 2주일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물건에서 오히려 주인들이 거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듣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건 정말 조금 시세보다 한 1, 2천 싼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이제 좀 새 아파트고 좀 인기 있는 준신축 아파트인데 1, 2천 정도 싸다 싶으면 정말 그날 물건을 보려면 3명, 4명이 예약을 해서 줄 서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물론 이제 1급지나 조금 좋은 이런 아파트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여파가 저는 차츰 조금씩 이렇게 밖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요 책을 낼 때요 뒤에 부록을 예, 같이 냈어요. 근데 요 부록이 지텍스를 살펴보는 안전마진 보장단지라는 부록인데요. ABC 라인, ABC 노선에 안전마진 그 금액을 써놨을 거예요. 근데 그 안전마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 장에서 최고가 대비 실제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보면 그 금액 차이가 안전마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 가격 시세와 전세 가격의 차이를 그 매매 전세 갭이라고 하잖아요. 그 금액을 쫙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 부록 하나만 보면 내가 GTX ABC 라인에서 어떤 아파트가 안전마진이 크고 어떤 아파트가 갭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책 나온 지 거의 3일 만에 이게 이제 초판 인쇄로 이제 처음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초판 인쇄로 이게 나왔는데 3일 만에 책이 5,000권이 다 팔린 거예요. 아,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출판사 잘라가지고 추가로 이제 인쇄를 해서 한 번 더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글씨이지 않냐. 글씨이니까 이 앨리스의 목소리를 집어넣어서 육성을 집어넣어서 평면화된 이 지도를 입체적으로 조금 입지 설명도 해주고 이 중에서 정말 이게 왜 사야 되는지 이게 왜 좋은지 사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급하게 만들게 됐죠. 이 시대의 가장 큰 호재는 U라고 생각해요. NEW. 새 거. 그래서 제가 이 안전마진 보장단지를 추천드리는 아파트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분양권이라든지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5년, 정말 입주한 지 올해도 10년, 그러니까 최신 입주 10년 차라고 하죠. 그 안쪽 범위 안에서 내 집 마련하거나 갈아타기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대장이나 대장이들 아이들, 미래 가치가 있는 아이들을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물건을 사셔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지도와 서재 사진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120개의 지도가 집에 있더라고요. 예, 120개 지도를 만들고 제가 10년 동안 임장을 하면서 이제 지역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내가 모든 사람이 도심에 살고 싶어. 도심 중에서 강남, 뭐 여의도 이런 일자리가 있는 이런 GBD, CBD, YBD 이런 거 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비싸. 비싸니까 사람들이 점점 밀려나다 보니까 아침에 출퇴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아침 없는 삶, 저녁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막 찡겨가지고 막 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아이와 내 아내, 남편이라면 아이와 내 아내는 좀 편하게 좀 좋은 환경에 살고 싶게 해주기 위해서 외곽으로 좀 간단 말이죠. 1기신이나 3기신 도시나 이렇게 뒤로 밖으로 나갈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모든 게 이제 새로운 택지지구로 완성돼 있는데 새 아파트예요. 새 고로 다 완성이 돼 있고 교육이나 환경이나 되게 좋은데 일단 서울에서 너무 머니까 내가 출근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GTX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타고 30분 안에 올 수 있다. 이러면 완전 혁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부동산 정말 뭐 먹여 살릴 이런 이슈는 GTX라고 생각을 하는 게 GTX A는 일부 선 개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원래 3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동탄부터 이제 수서 개통을 선개통했고요. 이제 구성이 이제 이번에 개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뭐 28년 이렇게 개통을 하니까 앞으로 뭐 한 몇 년 남은 거고 4, 5년 남은 거고 B나 C 같은 경우는 착공식은 했어요. 물론 착공식 했다고 해서 뭐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진 않았지만 밑에서 뭘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일단 착공식 자체를 했다는 게 국민들하고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뭐 우리가 GTX A 중에서 파주 운정을 보면 파주 운정에서 여기서 여기 이 강남까지 오려면요. 이 몇 개의 역을 거쳐서 와야 되냐면 거의 뭐 한 30개 이상의 역을 거쳐서 와야 되면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GTX를 타고 오면 진짜 이 안에 30분 안에 올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다면 정말 이거는 호재라고 할 수 있죠.
GTX A부터 보면 운정, 동탄, 이제 여기까지는 확정이고요. 평택까지 연장될 예정이고요. GTX B 같은 경우는 인천대 입구에서 마석까지인데 춘천까지 연장해서 춘천도 1일 생활권이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에 동두천 이제 원래 덕정과 수원인데 위로 동두천 연장하고 밑으로 아산 연장해서 진짜 이게 거의 뭐 준 수도권이 되는 지역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A부터 여기서 잠깐 보면 여기서 제가 운정역을 갖고 왔어요. 근데 운정은 파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오르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제 내가 이 운정역을 타면 바로 몇 정거장?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영신대, 서울역. 바로 그다음 삼성역이거든요. 이렇게 금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역만 거치면 바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삼성역까지 너무너무 빨리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운정역이 바로 이 운정 3지구 안에 도심에 있는데 이걸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 운정역이 이게 GTX가 모든 게 갖춰진 상황에서 마지막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한계심도 밑으로 파고 하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있다니까 도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 살고 있는 도심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이 멀어요. 멀어. 그리고 막 이 10차선 이렇게 있으면 사실 10차선 걷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10차선 건너 또 블럭을 건너고 또 블럭을 건너다 보니까 한 2블럭 건너면 요즘은 아파트들이 막 3,000세대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끝과 끝이 꽤 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역세권의 의미가 뭘까? 역세권이라는 건 우리가 진짜 나가서 좀 바로 5분 안에 타는 게 역세권인데 아니 뭐 걸어서 20분 가는 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운정역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운정역 파주에 힐스테이트 운정이나 센트럴 프루지오 아이파크 세 개의 삼형제가 우리가 역세권이야 하고서 엄청 이제 10억 클럽을 들어갔는데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 어머 보이기는 보이는데 겁나 머네? 이러면 어차피 걸어가는 것보다 버스를 한두 번 타고 가는 게 저는 역세권이지 않냐는 거죠. 왜냐면 내 집 앞에 바로 나가서 타는 게 정말 진정한 역세권이지 20분을 걸어야 돼? 내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집 앞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한두 정거장 안에 내가 바로 GTX 운전역 출구 앞에 내린다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파주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렇죠. 코앞만 물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좋겠죠. 여기 걸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지금은 전부 다 분상제예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이미 이제 끝나 이제 입주한 것들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갭이 너무 커. 물론 돈이 있으면 이런 대장주 사면 좋겠지만 우리는 일단 안전마진이 큰 것 중에서 갭이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운정역 인근에 제가 표시해둔 이 아파트를 사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좀 갭이 더 크고 갭이 조금 더 작은 1억 한 초반 1억 내지 1억 초반대로 찾아드리다 보니까 운정 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가 33평인데 얘가 최고가가 9억 5천 갔던 아이인데 24년 3월 달에 4억 7,800만 원을 찍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찍은 거죠. 진짜 우리 옛날 송도의 50% 반값 아파트라고 할 정도로 얘도 반 이상 떨어진 거의 한 40%, 45%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 대비 최근 실거래가 대비 엄청 크고 네이버 최저가가 4억 9천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살짝 가격이 좀 올랐을 수 있죠. 그런데 또 오른 거 대비 또 전세가도 올랐으니까 투자금은 얼추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책을 냈을 때만 해도 한 3월, 4월 정도 시세였어요. 그래서 네이버 가격으로 봤을 때 최저가, 최고가 대비 네이버 가격 보니까 지금 그 안전마진 4억 9천, 전세가가 3억 5천이라는 전제하에 조금 서로 둘 다 올랐으니까 매매 전세 갭이 한 1억 4천. 그 다음에 밑에 한라 6단지, 한라 비발디 그 산내마을 6단지도 이런 가정으로 봤을 때 매매 전세금이 1억 정도, 1억 천 정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기 앞에 상권이 쫙 형성돼 있고요. 초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기 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상권이 가깝고, 상권에 이런 학원가까지 들어있다면 이 주거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아니, 이 아파트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20년. 산내마을 6단지는 2013년. 이 정도면 여기 초중고도 있고 상권 위아래 다 끼고 있다.
이 정도면 저는 좋은 신축이라고 보고 내가 이거를 버스 한 정거장 타나 두 정거장 타나 어차피 타고 가는 건 똑같은데 이 모든 지역이 저는 다 운정역, 파주, 역세권에 이 해당이 되지 준 역세권에 해당되지 않냐. 영향권에 들지 않냐.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지역들은 뭐 내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요런 것도 부담이 좀 덜 되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주 운정역 제가 한번 갖고 와봤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이제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거 공급 너무 많아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파주는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도 미분양이 없어요. 그만큼 파주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계속 인구 유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새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택지지구로 들어오다 보니까 가서 보면 반듯반듯하고 상권 있고 학교 있고 이게 벌써 상권에 학원가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살기 좋고 파주 자체 일자리가 어마무시게 해요. 그 파주 출판단지만 해도 어마무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구미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산하기관, 협력업체 이런 것만 해도 뭐 어마무시게 하니까 이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일어나도 집이 계속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주에 이제 우리 농담으로 파주 가면 다 아이가 셋이더라.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4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젊은 인구가 사는 도시 중에 하나로요. 이렇게 파주는 GTX에 이제 운정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물론 이제 경의중앙도 다니지만 이게 완성되면 정말 그동안은 서울에 올 일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오기 너무 머니까 안 온 거지. 이제는 이제 생기면 올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체 수요도 충분히 해결을 하고 외부 수요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주라는 도시가 앞으로 되게 팽창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되게 싸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일자리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일자리가 있는 도시가 파주고 파주 실판도시가 이렇게 있고요. 뭐 지금 여기 이제 운정 뭐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이렇게 신도 아이파크 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전매제한 걸려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투자금이 한 3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3억이면은 솔직히 저는 서울도 할 수 있는데 서울 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왠지 파주에 3억을 하기엔 조금 좀 무겁죠. 그래서 나 파주는 한 1억 한 중반 1억 중반 더 작으면 더 좋고 그러면 더 작게 할 수 있는 건 분양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역 분석을 해드려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제가 이제 투자금별로 아파트를 추천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오늘은 제가 핑크색을 안 입고 왔지만 제가 이제 핑크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핫핑크. 그래서 지역 분석 수업을 제가 전국을 다 하고 있어요. 이 지도를 들고 10년 동안 전국을 다녔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방 모르는 데가 없어요. 뭐 물어보면 다 알고 거기요 이렇게 알고 모르면 내가 거기 솔직히 안 가본 데도 있고 요번 계속 바뀌니까 정말 바뀐 걸 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지도를 잠깐만요 그러고 지도만 보면 이제 다 잊어버렸던 도 생각이 나고 지도만 보면 여기 돈 되겠네 돈 안 되겠네 여기 아니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초보 때는 막 그런 고수분들 보면 강의 들으러 가면 그런 고수분들 보면 저 뻥 아니야? 어떻게 설마 지도만 보고 안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게 매주 이 임장을 아침 정말 새벽별 보고 나가고 밤에 늦은 밤별 보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고지에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얼마 있어요? 뭐 이러면, 자, 강남은 20억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자, 마포 성동, 한 4억 갖고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1억에서 2억 있어요. 그러면, 좀 끝자락으로 이제 도봉구, 관악구, 아니면 노원구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한 1억이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도권 가야지. 그럼 이제 수도권에 가가지고 이제, 나 5천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수도권 중에서도 조금 더, 이런 데로, 그러면 저 한 2, 3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2, 3천 갖고도 제가 정말 이제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지만 또 할 때 찾아드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투자할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돈과 이름, 명의가 없을 뿐이다. 그 대신 그건 알아야 되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그만큼 똘똘한 지역이고 내가 해놓으면 든든하고 세상 든든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투자한 것만큼 그만큼 오를 지역인 거고요. 투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욕심을
내려놔야죠. 내가 뭐 5천만 원,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저 서울에 막 뭐 2, 3억씩 오르는 거를 어머 내 건 왜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욕심쟁이죠. 그래서 투자금별로 이 성장 에너지가 다른데 저는 이왕이면 가치 투자를 하자는 주의라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호재는 새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뭐 서울, 수도권, 지방을 가더라도 새거나 새거가 될 아이들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새거는 당연히 뭐 분양권이나 신축 입주한 지 아까 10년 정도 안쪽에 새 아파트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새거가 될 놈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요즘은 또 리모델링도 핫하니까 이런 것들을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또 입지가 괜찮은 그런 것들은 조금씩 장기간으로 시간에 투자하자 이런 거를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요. 이 GTX가 너무너무 좋은 게 그거잖아요. GTX가 언제 들어와요? 28년이나 30년. 또 늦어지면 조금 1년 늦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물론 지금 사서 그러면 10년을 기다리라고? 이런 게 아니죠. 지금은 대한민국 전국이 30% 40% 떨어진 상황이니까 지금 이 떨어져서 시장이 좋지 않은 시장에 이 가장 집값을 가장 빠르게 많이 올려주는 게 교통호재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호재에 미리 돈이 오는 길목에 적은 금액으로 사놓고 이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상승기가 오고 GTX가 하나씩 개통한다든지 공사하는 게 보이면 이제 그쪽 그 동네 사람들은 벌써 마음속에 GTX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조금 뭐 내가 원하는 수익을 달성했으면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꼭 내가 뭐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전략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솔직히 뭐 외판선 라인이라든지 뭐 신안산선, 뭐 위례신사선 그쪽 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미 그걸 타고 다니고 있어요. 예, 이미 개통하고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돈이 많으면 훨씬 더 좋은 거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지역을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GTX 제가 이 특강하면서도 서울도 말씀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기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를 가진 외곽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들으시고 내 투자금과 내 사정에 맞는 지역을 가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7월 22일 날 강의는 하고요. 예, 여러분 이제 7월 22일 날 온라인 시작하니까 모집은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 이제 링크는 여기 유튜브 여기 밑에 여기 안내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해드려야죠.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으로 듣고 나면 그거 궁금한 것도 있고 나 잠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싶어 막 좀 이렇게 결정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살짝 조미료를 뿌려드리면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뭐 너무 노골적으로 뭐 이런 물건 사요 말아요 이런 질문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금 제어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줌으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ABC를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3시간 동안 이거를 이제 하려니까 제가 말이 1.5배속. 제가 말이 엄청 빨라요, 원래.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일하고 제가 겁나 이제 얌전함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하면 막 따다다다다다다 나가다 보니까 ABC 노선을 당연히 다 다루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중심에 있는 용산, 뭐 삼성 이런 데 이제 비싸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 제가 좀 안 다루고요. 안 다루고 좀 끝과 끝. 서울이라도 조금 뭐 은평구라든지 이런 건 되게 좋잖아요. 그다음에 노원구 가는 이런 GTX 이런 거 좋으니까 이런 거 좀 싼 지역의 서울도 다루고요. 웬만하면 좀 외곽과 외곽에서 경기도 뭐 일기신도시 안에 있는 GTX 아니면 이렇게 좀 밖으로 나가서 있는 솔직히 뭐 별내라든지 왕숙이라든지 평내라든지 이런 데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이제 인천이 너무 싸요. 그래서 인천 시청 뭐 부평 이런 데들은 가면 정말 막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다 다뤄드릴 거예요. ABC.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OTP를 들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저렴하다 하는 지역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지역들은 은평구 하나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평구 정도 이제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면 은평구는 이 주변이 너무 똘똘해요.
일자리로 가는 3호선 타고 바로 종로 중구 갈 수 있고요. 서대문구. 그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6호선 타고 상암 갈 수 있고요. 밑에 되면 또 마포 있고 바로 길 건너면 여의도가 있고 용산 멀지 않고 너무너무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이 은평구가 조금 멀리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GTS가 들어오고 이 주변이 이 여기가 약간 이제 북한산 자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경사도가 있다가 보니까 등산을 좀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이 원래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뭐 1차, 3차, 7차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북한산 7차만 그래도 조금 준평지 역세권의 불광역과 연신내 사이에 있는데 이 주변이 전부 다 이제 또 천지개벽해서 불광 1구역이라든지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 가련 1구역 해서 이 불광 5, 대조 1, 가련 1에서 불대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북한 힐스테이트 7차도 투자금이 한 3, 4억 정도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옆에 이 중간에 미성. 이 미성도 용적률이 227%인데 재건축이 될 아이죠. 다 되고 얘만 남았어요. 다 되고 얘만 해도 되겠죠? 근데 얘가 27평이 6억 6천이고 전세가 3억 3천 정도 하는데 얘가 지금 이제 안 되려다가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세권 해가지고 너 용자를 줄게. 그래서 얘도 지금 잘 추진되고 이제 될 것 같아. 안전진단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하나 묻어두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냐는 거죠.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앞에가 불광역 백화점도 있고 쫙 다 상권이 형성돼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지금 여기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합 집행부가 지금 문제가 있어 서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지금 뭐 안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가 없어서 돈을 지급해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행부가 다시 구성되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도 실제로 매매가는 4억대예요. 매매가는 4억대인데 물론 이 안에 뭐 이제 프리미엄이 한 3억 정도 붙었는데 이제 감평 금액이 한 1억 정도고 프리미엄이 한 3억 붙은 거서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매수가가 5구가 한 9억 5천 정도 하는 건데 뭐 초기에 돈을 적게 넣고 나중에 그 돈 그러는 건 내가 지금 내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분양 하듯이 조합원 분양도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이렇게 나중에 잔금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이제 뭐 공사비 뭐 이제 해결이 되면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 있을 때 하는 게 이게 위기일 때 기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지금 당장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런 거 되게 좋고요. 노원구 가면 노원구는 호재가 되게 많거든요. 호재가 많아서 이 노원구에 너무 싼 게 저 위에 너무너무 멀리 있어. 노원구 서울에서 가려면 1시간 반 걸려. 너무너무 멀게만 느껴진 거야. 저도 지금 여기 안양에 살고 있는데 평촌에 살고 있는데 평촌에서 노원구 가려면 1시간 반 걸려요. 가도 막 거기 끝이 없어. 근데 이 노원구에 이 왕십리 가는 상계에서 왕십리 가는 동북선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26년 개통 예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상계역에서 시작해서 왕십리까지 25분이면 온대요. 그러면 왕십리 오면 모든 게 다 있어. 강남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노원구는 완전 대박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노원구가 원래는 이 당고개 4호선 노원구 당고개가 끝이었는데 여기가 진접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 도봉 철도 차량 기지를 이제 진접으로 이사를 시키려고 이제 당고개에서 이제 진접까지 연장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당고개에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별내 가람역이 있어요. 별내 별가람역이 있는데 이제 별내 별가람역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별내역이에요. 별내역에 8호선이 당장 24년 8월에 개통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 별내역과 별가람역까지 한 정거장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렇게 연장되면 내가 당고개에서 하나만 가면 별내가람역 가면 뭐가 기다린다? 8호선이 기다린다. 8호선 어디 간다? 송파 간다. 잠실 간다. 잠실. 그러면 내가 노원구가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닌 거죠. 송파권이래. 잠실권. 그러니까 노원구가 이제 날아가겠죠. 그런 노원구에 뭐가 있어요? 상계 뉴타운이 있는 거죠. 그 시작점에. 이 상계 뉴타운에 바로 상계역에 바로 동북선도 들어오고요. 당고개에서 한정거장 가면 별내가람는 게 8호선이 들어오면 내가 이쪽으로는 강남 가고 이쪽으로는 잠실 가고 뭐 네 가고 싶은 네 맘대로 가려무나.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 상계 1구역부터 상계 2구역, 상계 뭐 3구역 블라블라 4구역 있어요. 근데 이미 상계 4구역과 상계 6구역이 새 아파트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불을 환하게 켜줘요. 이 아이들이 10억을 넘었던 아이들이에요. 지금 상위 안정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상계 1구역 같은 거는 조금 조금 위치가 멀지만 여기 무허가가 많아가지고 가서 보면 좀 뭔가 매가가 나죠. 프리미엄은 조금 붙었지만 매매가는 좀 싼 이런 것들로 구할 수 있고요.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 지분 쪼개기 되고 무허가 겁나 많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매매가는 싸지만 피가 좀 붙어있지만 매매가는 좀 저렴한 이런 것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가서 또 위기를 또 기회로 이용할 수 있고요. 3개 3구역 가면 저설리 인가가 났어요. 속도는 느리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이 이제 기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그래도 좀 서울에 싸게 잘 찾아보면 뭐 한 1억 5천 후반, 1억 후반이나 2억대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앞으로 호재가 많은 지역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물건을 사러 가면요. 뭐 2억짜리도 있고 뭐 10억짜리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선생님 뭐 이거 뭐 2억짜리 싸니까 사도 돼요? 뭐 10억짜리 싸니까 사야 돼? 이렇게가 아니에요. 이 물건이 감정평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2억짜리인데 예를 들어 얘가 뚜껑이라고 해요. 뚜껑이 뭐냐면 무허가예요. 무허가 이제 재개발 지역은요. 땅만 가진 사람, 건물만 가진 사람, 아니면 뭐 도로만 있는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조합원으로 받아줘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 조합원으로 받아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 가면 정말 뚜껑, 무허가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건물은 값어치를 1,000만 원도 안 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억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2억이 싼 게 아니라 2억인데 물건값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피가 1억 9천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2억으로 사니까 취득세 부담이 적고 보유세 부담이 적고 뭐 취득할 필요도 없는 거지. 건물이 지금 만약에 철거하고 나면 취득할 건물조차도 없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내 물건값이 없잖아. 없으니까 내가 팔사를 받으려고 하면 팔사 받는 조합 분양가만큼 나중에 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야 되는 분담금조차도 내가 목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5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 10% 먼저 내고 또 60% 중도금 대출 받고 30% 잔금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출만 받을 수 있으면 10%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어가죠. 심지어 이 사업성이 좋거나 조합에서 이제 좋은 건설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건설사에서 이런 보증 같은 걸 해줘요. 그래서 너네 돈 없으니까 제로제로백 해줄게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럼 제로제로백은 뭐냐? 너 지금 10% 60% 안 내도 돼. 나중에 잔금 때 100% 내. 이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런 완전 우리는 개꿀이라고 하죠.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내가 조합원이 되고 돈은 나중에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고 아까 얘기하면 10억짜리가 있다고 쳐. 그럼 10억 비싼 거 아니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10억짜리 물건이 감정평가 금액이 9억이야. 피가 1억밖에 안 붙었어. 예를 들어 그럼 이런 거는 오히려 내가 내야 될 돈이 오히려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분양 조합원 보니까 5억인데 나중에 이제 청산을 할 때 거꾸로 4억이 더 생기게 되는 이런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돈이 어떤 물건이 많이 들어가냐. 초기에 돈이 안 들어가면 뒤에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고 초기에 많이 들어가면 뒤에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당장 초기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이제 벌어서 내자. 오르면 벌어서 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 제가 좀 특별하게 이제 임장을 계속 지도를 만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디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가서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임장 동선을 짜드려요. 예를 들어 이건 이제 관악구거든요. 관악구인데 제가 이렇게 시작점부터 7호선 숭실대 입구역 몇 번 출구 시작하세요. 그래서 뚜뚜뚜뚜뚜 4구 봉천 14구역을 지나서요. 자 관악 퍼스트자일 지나서 관악 드림타임 가서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빌 보고요. 현대시장 걸어서 뚜뚜뚜 걸어 내려오셔서 이편의시장 입구 보시고요. 신림 5구역 보시고요. 신림 1구역 보고요. 신림 2구역, 신림 3구역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럼 이 동선대로만 갔다 오시면 그냥 뭐 너무 편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연하대요. 아침에 어디부터 가야 되지? 막 가갖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만 버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이 구별로 이렇게 이렇게 동선을 다 만들어 드려요. 이거는 마포 공덕 제가 짜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임장 동선까지 제공해 드리니까 수업을 듣고 솔직히 가보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정말 좋다.
그럼 임장 가봐야지. 그러면 동선대로 갔다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려동공부에서 7월 12일부터 강의 시작하는데요. 신청하시면 7월 12일부터 아마 녹화본을 신청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게 총 4주가 이론 강의니까 매주 한 주씩 녹화본이 올라오실 거니까 한 주씩 들으시고요. 신청은 요 밑에 댓글에 누르시면 예, 연결되니까 거기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주차에는 또 제가 줌 미팅으로 예, 상담도 이제 이게 질의응답 Q&A 시간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영끌을 하더라도 지금 영끌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상승장에서 영끌하면 물리면 힘들죠. 영끌은 하락장에 해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여전히 30% 떨어진 상황에 서울이 가장 싸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아니면 서울을 언제 공부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울을 사든 안 사든 예, 서울을 지금 제대로 알아서 정말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100세 시대까지 부동산 재테크를 하리라. 그러면 서울부터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부하다 보면 사고 싶은 지역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강남부터 시작해서 저 노원구까지 가다 보면 사고 싶은 지역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이용해서 정말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는지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저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투자는 지금이 타이밍이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이 30% 떨어져 있는 상황에 정고점을 뚫은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뭐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2017년도에 보시면 그때 올랐다 했지만 18, 19, 20, 21 그 이후로 4년 올랐어요. 지금은 이제 시작점일 뿐이다. 오른 것도 아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투자 타임이라고 하는 게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속속들이 알지 않으면 정말 어디가 싼 거야? 이런 걸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부터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서 순차적으로 1, 2, 3, 4주 동안 저 끝에 노원구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제가 공급 물량, 호재 이런 여러 가지 미래가치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여긴 왜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분석해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 사세요. 추천까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어디를 사야 되는지 어디가 미래가치가 있는지 어디가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가는지 이걸 알드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그 지역을 가서 임장도 가보시고 정말 괜찮다 그러면 정말 요번에 내가 내 집 마련하시고 갈아타게 하시고 아니면 내가 집 개체수를 하나 더 늘려보시는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부터 여러분 온라인 녹화본으로 이제 4주 동안 매주 한 주씩 녹화본을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5주차에는요. 제가 줌으로 실시간 라이브로요. 여러분 4주 동안 수업 들으시면 궁금한 거 너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주 동안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미리 또 사전에 질문을 받아도 좋고요. 그래서 Q&A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질문을 답해드리는 시간을 한 주 보너스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밑에 댓글로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주차를 지나고 나면 저하고 Q&A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 뭐 늦었지만 Q&A 빼고라도 듣겠다 그러면 그 뒤에라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